블루 이코노미, 청정 전남의 미래의 경제를 이끌어갈 메가 프로젝트인데요. 중앙정부의 관심도 대단히 높습니다. 최근에는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그리스,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유럽 4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성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블루 이코노미와 전남의 미래 비전, 그리고 이번 해외 순방이 갖는 성과와 더불어 전남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바쁜 일정들 이렇게 소화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또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유럽 4개국을 다녀오셨습니다. 이 순방 배경 그리고 얻어오신 성과들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방금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7월 12일 날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을 도민들 모시고 이렇게 가졌고, 대통령님께서 그때 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오셨는데, 그 뒤로 대통령께서도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청와대 회의에서도 언급을 하시면서 크게 관심을 이렇게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절에 제가 유럽 4개국을 이렇게 다녀온 것은요, 네. 블루 이코노미의 실현을 위해서도 첫째 그런 목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오스트리아에 계시는 마리안느 마가렛 두 분 간호사님이 소록도에서 일평생을 바치다가 지금 거기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저희들이 이렇게 받게 해야 된다 하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그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의미에서 오스트리아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첫째 이제 그리스 가서는 네. 우리 선박 수주, 그리스가 이제 선박 그 선주들이 가장 세계에서 많은 나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선주협회 또 실제 그리스 대형 선박 회사와 함께 대한조선이 두 척의 선박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지사가 함께 응원을 하고 또 보증하는 의미에서 다녀왔고요. 러시아는 이제 러시아가 국가 연구 단지 스콜코브라는 연구 단지를 만드는데, 에너지 분야가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포함해서 에너지 밸리를 우리 광주는 혁신도시 나주에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델 케이스로 보고 서로 에너지 분야 교류 협력을 하기로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스트리아하고는 또 마리안느 마가렛 두 분이 계시는 오스트리아 트롤주가 있습니다. 트롤주가 이 관광 산업이 발달해 있고, 특히 농업도 6차 산업화해서 농업 플러스 관광 이런 분야가 대단히 발달돼 있고, 또 바이오 산업 발달돼 있어서 그런 분야 앞으로 전라남도와 서로 각별히 우호 교류하기로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방금 에너지, 관광, 바이오 모두 우리 김영록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의 전남의 경제를 이끌어갈 블루 이코노미와 또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산업들을 직접 보시고 느끼고 경험하고 여러 가지 MOU도 맺고 오신 것 같은데요. 청정 전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블루 이코노미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지사님?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우리말로 하면 이제 청색 경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제 기존 청색 경제는 자연의 기술을 우리가 모방하고 채택을 해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자, 이제 그런 차원인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보다 더 확장을 해서 우리 전남이 갖고 있는 이 황금 들녘, 또 섬 바다, 또 바람 하늘 이런 천연 청정 자원이 대단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 플러스 또 유서 깊은 역사 문화 자원 이렇게 해서 이 4차 산업 시대에 우리 융복합한 전라남도의 새로운 성장 전략,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으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경제로 끌어들여서 이 지역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능한 국가 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많이 받자. 사실은 그런 전략적 차원도 함께 고려한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전략 좀 알려주세요. 바이오, 관광, 에너지 여러 가지 것들을 성장 전략으로 만들어내시는 걸로는 이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엮여가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블루 이코노미 할 때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신산업 수도를 담당할 블루 에너지, 그리고 남해안 시대의 신성장 관광 벨트, 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남도 전체를 연결하는 관광에서 블루 투어. 세 번째는 이제 전라남도 특히 화순, 장성, 나주, 장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메디컬 허브를 향한 블루 바이오. 네.
그다음에 영광에서는 이 모빌리티를 지금 산업을 적극 육성을 하고 있고 고공의 드론 산업 이래서 미래형 이런 운송기기 산업을 담당할 블루 트랜스포트 그다음에 이제 우리 농수산업이 청정 전남의 상징이잖아요. 네. 생명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자 하는 블루 농수산 그리고 이제 미래형 스마트 블루 시티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에너지를 쓰면서 직주 근접형 또 태양광 일정 소득도 없고 또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농수산물을 다 생산하는 그런 미래형 신도시 블루 전남형 블루 시티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6가지 주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네. 중앙과 연계해서 주로 예를 들면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네.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런다고 해서 블루 이코노미 말고 다른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처진 않았냐 그런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전라남도 기본적으로 우리 하고 있는 열심히 하는데 중앙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특히 블루 이코노미를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축사를 하고 그러셨지만 굉장히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더 드린다 하면요. 네. 예를 들면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수도로 전남을 만들겠다. 이제 이게 이제 블루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는 한국전력이 있고 관련된 기업 유치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거기에 한정 공대를 만들어서 2022년까지 개교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육성을 해서 거기서 개발된 연구된 기술을 기업 연구소랄지 다른 연구소들에서 어떤 실용화학 기술로 이렇게 만들고 그 실용화학 기술을 가지고 벤처 창업도 하고 또 우리 기존 기업들이 잘 활용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에너지 글로벌 이 밸리를 만들자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광주전남 혁신도시 나주 에너지 밸리가 세계적인 에너지 수도로 이렇게 커나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왕이면 거기에는 4세대 원형 방사광 과속기를 만들어서 네. 그걸 하게 되면 화학, 생물, 반도체, 의학 이런 기초 연구 신소재 개발하는 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함께 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는 남해안에 있는 섬과 바다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가 해양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네. 거기도 맞춰서 저희도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을 영광에서 목포에서 결국은 진도 완도 거쳐서 쭉 해서 고흥 거쳐서 그다음에 여수 순천 광양 부산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건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전남, 경남, 부산하고 함께 하면서 이 시너지 효과를 네. 우리 광주, 전남, 내륙까지 다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하고자 하는 게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이고 앞으로 관광산업이 전라남도의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메디컬 허브 전남은 이제 화순 중심의 이제 국내 백신 산업 생태계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이제 국가 면역 치료 센터도 함께 여기에 만들고 또 장성에는 장성에 이제 우리 국립 심내혈관 질환 센터도 건립을 하고 나중에 생물 산업, 장흥은 대체의학 산업, 완도 같은 경우는 해양 치유 산업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해서 전남을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이렇게 키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제 주요한 것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다른 부분 아까 제가 말씀한 취지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한정공대도 그런 에너지 전반적인 전남의 미래 비전과 연계되는 프로젝트인데 최근에 광주 전남 범시도민 지원위원회도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한정공대 탄력을 받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지난 8월달 국무회의 보고까지 돼서 이제 모든 계획들이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일부에서 또 정치권에서도 좀 반대 의견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결국 광주나 시도민들이 이건 정말 광주 전남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함께 잘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전공대 범시도민 지원위원회랄지 또 광주 상위, 목포 상위, 순천 여수, 광양 상위 이런
5대 상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은 정부의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 결국은 전남도가 최근에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190만 정도의 이 인구 유지하고 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전남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전남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우리 지사님의 보관이시기도 합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젝트 또 블루 이코노미와 연계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고 계시죠. 청년 일자리 어떻습니까? 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이제 예를 들면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한 12% 이상 증액돼서 3,284억 원의 청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어르신 노인 예산도 1조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노인 기초연금 있잖아요. 노인연금. 그 부분을 빼면 청년 예산보다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청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쉬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인구 유출이 계속 일어나서 대단히 그런 부분은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전라남도에서는 마을로 내일로 청년 프로젝트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를 했어요. 네. 또 전남 청년 구직활동 수당도 신설해서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든지 근속 장려금도 3년간 1,200만 원 주는 것을 4년간 최대 2천만 원까지 확대한다든지 또 신혼부부도 주택 구입 대출 이자를 일정 부분 500가구 정도는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고용 지표를 놓고 보면은 네. 올해 8월 달에 청년들의 고용률은 1.2% 올랐고 실업률은 2.8%에서 1.9% 이렇게 0.9%가 줄었지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있는 청년들 갖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지만은 결국 떠나는 청년 문제가 지금 방금 지적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 국가적 차원도 함께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별법, 뭐 인구 소멸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특별법이 앞으로 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지사님. 전남 광주 시도민들께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 전남의 인재가 전부 다 줄어든 거 아니냐. 인구가 주니까 인재도 줄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남의 인재를 많이 키우고 육성하자 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인재 육성 기금이 500억 있는데요. 이제 그것만 가지고 하려니까 이자 갖고 하려니까 이제 예산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이제 그 지원금을 앞으로 확대해서 미래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능 인재도 키우고 도울 인재 학당 만들어서 일단 미래 청년 지도자도 키우고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좀 아이디어를 갖고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세계를 선도하는 이 글로벌 인재를 위해서는 글로벌 비전 캠프 또 산업계에 있는 분들도 나가서 공부도 하고 연수도 잠깐 이렇게 어느 정도 장기간을 먼저 단기 연수도 하고 돌아와서 예를 들면 뭐 농업 분야, 수산 분야 한번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리 만들어보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의 융합형 선도 인재를 전라남도에서 앞으로 만들겠다 하는 게 전라남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뜻입니다. 네, 바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교육받고 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런 발전들을 위해서 이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관심들 많이 모았던 게 광주와 이 전남의 어떤 상생 프로젝트, 상생 협력에 대한 이야기고 또 그런 가운데 이 민간공항이 2021년이면은 무한으로 합쳐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상생 프로젝트 의지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하시죠, 지사님? 예. 광주시하고 상생은 전부터 이제 민선 6기, 5기 다 열심히 했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을 이제 다 상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없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 좀 없잖아 있어요. 예를 들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광주도 신청하고 전라남도에도 국가적에서 공무원에 신청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광주가 전남이 신청 안 하면은 예를 들면은 무조건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쟁하는 구도에서 공무원 과정에서 된 건데 그것을 서로 경쟁한다 이렇게 상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것은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해서 광주가 열심히 해서 광주가 되면 좋고 또 전남이 열심히 전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만 또 에너지 융복합 단지 조성은
광주 전남 혁신도시를 중심으로서 하는 사업이고 혁신도시 자체가 광주 전남의 상생의 뜻을 갖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에너지 융복합 단지 조성은 각각 서로 에너지 융복합 단지를 만든 것보다는 함께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으로 신청해서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이 조성 계획을 이렇게 산자부에 지원 요청해놨는데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정을 받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상생만 갖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사실 현실이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죠. 근데 그런 부분만 자꾸 부각해서 상생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광주 전남은 어차피 한 몸입니다. 경제도 사실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상생 과제들을 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좀 더 밀착된 광주의 전남의 모습을 통해서 현안들을 잘 풀어갔으면 하는 기대감이 들고요. 농민수당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조례 제정 과정에서 농민단체가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농민수당 문제는 우리 지사님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 계획인지도 들려주세요. 농민수당은 지금 참 저희들도 어렵게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됐고 조례까지 통과가 됐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도의 재정 형편상 뭐 사실은 또 도의 재정 형편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네. 또 자영업이라든지 청년들 이런 부분들은 왜 우리는 지원 안 해주느냐 또 그런 차원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해서 이제 시군에 따라서는 좀 여유가 있고 없고 또 시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도와 시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하기로 시장 군수들하고 이렇게 협의도 했고 또 농민들 여론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만 농민들께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왜 경영주만 주느냐. 우리 특히 여성 농업인들도 줄 수 있게 해다오. 업이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액수가 좀 적다 이렇게 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첫 출발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농어민 수당만 있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라든지 자영업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형편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들은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서 또 발전적으로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자. 여성 농업인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해놓고 네.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또 논의를 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맨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하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고 도민들도 그런 여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인 여론을 들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전액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네. 지역의 경제에도 자영업 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 하신 분들도 사실은 경영 안정 자금이라 이자율을 낮춰주고 보증 수수료를 낮춰주고 또 청년들도 별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00억 예산을 청년 예산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함께 하고 있다. 다만 수당이란 명목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결국은 빨리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좀 문제점들이 있거나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으면 또 고쳐나가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결국 우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정부가 좀 헌법에 이를테면 명시해주고 보장도 하고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건데 정부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라도 먼저 농도인 전라남도 먼저 하자. 그러면서 정부에 촉구도 하고 또 발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나가자.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또 큰 행사들이 연이어 시작이 됩니다. 17일부터 국제농업박람회가 시작이 되고요. 또 22일부터는 여수에서 세계 한상대회가 열립니다. 그 행사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어떤 식으로 행사를 개최하시는지도 들려주세요. 예, 이제 2019 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나주에서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특히 여성의 그 농업인들이 요즘에 농업의 주요 정말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꿈꾸는 농업 여성이 바꾸는 세상 이렇게 부제를 정해서 여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농업을 만들겠다 한 부분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한상대는 60여 개국에서 재동포 한 1,000명 그리고 우리 국내 우리 경제인들 포함해서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매머드 대회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에서 개최하면서 지역경제 효과가 파급이 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새 바이오 초청 수출 상담회도 하고 투자 유치 설명회도 하고 일자리 박람회도 이렇게 하면서 특히 전국 중소기업 지식자산 경영인대회를 통해서 또 혁신기술 구매 상담회를 통해서 우리 전라남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이렇게 연계시켜서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2주 동안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남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규모 손님 맞을 준비를 잘 해서 성과를 크게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남도가 변방이 아닌 주류로서의 전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방금 좋은 말씀 하시는데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세계 데이터 센터를 전남에 유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4차 산업 시대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이런 4차 산업 시대에서는 청정 자연 자원,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이런 차원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에 발맞춰서 전남을 미래 성장 동력을 잘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이제는 변화와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민들도 또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특히 관광 측면에는 앞으로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관광을 이끌어가는 중심 지역이 되도록 이렇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와 함께했습니다.